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도 한국마사회가 개장한, 물론 임시 개장한 것입니다만, 용산 화상 도박장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운동의 그 반대 입장에 서고 있는 우리 성심여중고 교장 김유록 수녀님과 또 대책위 공동대표 맡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네, 저는 한국정치연구소 이원영입니다. 네, 저는 김유록 수녀입니다. 저는 용산 화상 경마 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김경실이고요. 학부모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제가 이 방송 진행을 준비하면서 오마이뉴스에 이런 우리 김유록 수녀님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 마지막 그 내용이 이런 말씀에서 한번 이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학교 앞 용산 화상 경마장은 육지의 세월호다라고. 세월호 참사가 이윤에 눈이 먼 어른들이 벌인 사고라면 학교 앞 화상 경마장 역시 돈벌이에 눈먼 기업과 도박꾼들이 빚어낸 비참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 특히 청와대에 있는 성심 졸업생 박근혜 대통령, 저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박근혜의 처절한 반성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김유록 수녀님께서 그 수도자로서 이런 그 사회 문제 또 이런 사회 어떤 그런 중요한 이슈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일부 그 보수 꼴통들이 수도자나 성자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참여하면은 왜 종교인이 또 수도자 성자들이 성당에 앉아서 기도나 할 것이지 이런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이런 우리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수녀님은 수도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 이렇게 앞장서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이 문제에 뭐 특별히 수도자여서 앞장을 서야 되거나 안 되거나 수도자의 신분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그 학교 앞에 화상 경마장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른이면 누구나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맹모 삼천지교 그것을 실제 강남이라고 하는 그곳에 땅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게 이 나라 그 국민들이고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정말 서울에 있는 강사를 불러다가 사교육, 집중교육을 시키는 게 이 나라인데 그 학교 앞에 화상 경마장을 두어도 된다. 어떻게 어느 학부형이 그거를 과연 허용을 할 건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마사 회장님께. 회장님의 손녀가 이 화상 경마장 앞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면 과연 이 화상 경마장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때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대전 월평동은 그곳이 시내 중심가 신도시여서 정말 초기에는 그곳에 산다 그러면 어이구 사람들이 좋아라 하던 곳이라 그래요. 근데 화상 경마장이 들어오면서 10개 학급이 2개 학급으로 줄어서 거의 정말 그 변두리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 그 뭐라고 그러죠? 아주
촌학교처럼 이렇게 아주 학급수가 줄어서 분교처럼. 예. 뭐 학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형들이 그 지역을 꺼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 환경이 너무 나빠지고 주변 환경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수도자로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저희는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면서 더 배우는 거는 정치는 우리 삶과 다른 게 아니다. 삶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심여중고 교장 수녀님이신데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성심여중고 출신이죠. 맞습니까? 네, 8회 졸업생이십니다. 8회 졸업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교에 도박꾼들이 득실거리는 도박장이 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데 혹시 그동안 성심여중고 거기 학교를 나오면서 성심여중고에 불만이 있어서 도박장을 아예 지금 세우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닐까요? 양심이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제 저희 학교가 대통령의 모교인 건 맞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앞에 화상 경마장이 들어섰을 때 이제 대통령에게 처음 빨리 가서 청하라,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이런 요청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또 확연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기네가 이 학교 근처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아마 성심여고가 대통령 모교였다는 건 마사회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실 그 학교가 있었다는 거를 이 인허가 과정에서 숨기려고 학교를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를 안 했고 300 몇 메타, 25m 떨어져 있다고 그 거리도 늘려서 보고를 하고 인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학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설령 이 문제가 국가 공기업인 마사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가졌다면 저희가 해야 할 몫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주민대책위와 함께 이 일을 해온 겁니다. 1년이 넘도록. 근데 최근 7월 2일 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선배님 도와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걸고 그 아이들이 쓴 엽서를 전달을 했는데 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시죠? 네. 그거를 선배님의 이름으로 대통령께,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정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지금도 수녀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 아이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또 아이들이 대통령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그 현실 앞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었던 모양 같은데 수녀님 수녀님이 인터뷰한 걸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저도 처음 듣는 그런 그 용어가 있는데요. 도박장의 기차 효과라는 네.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도박장이 개설되면 인근에는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모텔 등 온갖 퇴폐 유업소들이 따라온다. 네. 도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도박장의 기차 효과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 월평동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전 월평동에는 지난 1999년 화상 경마장이 생긴 이후 그런 유흥 시설이 밀집되고 교육 주거 환경이 완전히 악화됐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학교가 10학급이 한 학년이 10학급인데 3학급으로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폐교 위기에 몰리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정말 생각보다 좀 심각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용산 화산 경마장이 지금 시작됐지만 앞으로 이것이 그저 불보듯이 뻔하네요. 월평동처럼 네. 그렇게 이제 이제 바뀔 거라는 것이 그죠. 네.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기차 효과라는 거 있죠. 네. 이거는 굉장한 그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설을 개설하려면 그 지역 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사실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 기차 효과가 주민과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학교가 근접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피해 있는 거를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 그 목숨을 바쳐서 이거를 저기 막아야 되는 그런 큰 사안인데도조차도 그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안일수록 철저한 공론을 거쳐야 될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민과 그다음에 마사회가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하고의 그 마찰을 좀 더 이제 그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그 정황도 우리는 확보도 못 하고 이제 무조건 되고 이거는 시범 개장부터 하려고 하는 그 이 마사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차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그 주변을 잠식을 하는 거잖아요. 주거 환경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은 그 건너는 상업지역이고 그 건너는 지금 저기 6차선, 12차선이 있다고 그랬지만 발 날린 짐승이 상업지역에만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에 있는만 가겠냐고요. 맞아요. 상업지역은 주민이 필요해서 건너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잠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완전히 이거는 황폐가 되는 거는 이거는 불보듯이 뻔한 거고 그게 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꼭 여기 와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 자체를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 한 분 재밌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 구글 지도를 해갖고 월평동을 이렇게 확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 가게마다 다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권이 마사회에서 화산경마장이 들어오면 상권이 살아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괜찮아졌냐 이렇게 다 그 지역 가게들에게 다 전화를 해보시고 부동산에도 이제 물어서 내가 그 옆에 상가를 하나 내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상가들이 그게 들어와서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말에만 이용을 하는 데다가 실제로 그분들은 그 주변의 음식점들을 이용을 안 한대요. 그리고 편의점만 조금 되는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딴 데로 다 가니까 주변 상가들이 그 이용도가 확 떨어져서 지금 다 떠나가야 된다고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상황이면 대충 다 알겠네요. 그럼요. 그 도박장이 온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정도는 상식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거기는 금토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주중에는 예, 주중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일부 상인이 그쪽으로 이제 그 마사회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쪽이 들어와서 찬성을 하는 상인들이 세 분이 계세요. 딱 세 집. 근데 그 한 집은 거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 경마지를 팔 수 있는 그런 혜택의 특권이 있었나 봐요. 그분은 결사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생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업이 그 마사회하고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저 충분하게 거기에서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마사회하고 직접 다이렉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찬성하고 있을 테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식당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역 경제 효과는 그렇다 전치더라도 저기 용산구의 세수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산구의 그 재정에 지역단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레저세 교부 그러면 연간 1억 원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용산구의 2004년 그 총 예산이 900억 원에 비하면 사실 이건 3,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네가 그 세수가 많이 거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그 약간의 그 불편을 간수하면서도 큰 재정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는 그 마사회가 굉장히
그 주민들은 우롱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 세수가 많이 거쳐져서 용산구에 큰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억은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용산에 3,000분의 1 정도의 그 예산에 밖에 안 되는 그 1억을 가지고 용산 구민들이 이렇게 큰 모험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훨씬 그로 인해 갖고 그 파괴되는 가정이나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가정 폭력 혹은 실직 혹은 이런 그 주변 유흥업소들의 성행 이런 거는 구청이 지금 행복도시 뭐 혹은 교육도시 용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손상시킬 뿐인 거죠.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저기 한 명의 그 도박 중독자가 생김으로써 그 어떤 그 대학의 교수님이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한 명의 도박꾼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22가구가 함께 그 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인해서 한 명이 물귀신 예, 그래서 22가구를 망치는 파괴시키는 건데 이 1억 때문에 우리 용산 구민이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용산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있다는 거를. 그리고 1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1억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1억이 지난 6월 28일과 29일 마사회의 기습 개장 과정에서 그 입장객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욕설도 오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대책 학부형 그리고 지역 대책위원회들이 뭐 기절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싸움 자체가 마사회와 지역대책위원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사실은 좀 쉽지 않는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6월 28일 개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사회는 그 저희가 마사회하고의 반대 측하고의 싸움을 시킨 게 아니라 그 경마 고객군 뭐라 그러지? 고객, 고객 입장객. 하여튼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싸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경마 고객들은 입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고 저는 이제 그 제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기절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 이 원장님께서 기절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밀렸어요. 사실은 경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버스로 왔어요. 그냥 개인으로 한두 명씩 이렇게 3, 4, 5 짝져서 오는 게 아니라 버스 대절로 오니까 그 45인승이 몇 대가 오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400명 정원이었었어요. 기습개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사회 직원이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입구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막고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터주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뭐 그 저기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마꾼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압사당할 정도로 제가 밀려가지고 제가 그 바닥에 세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면서 진짜 팍 쓰러진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구토 증세도 막 보이고 그랬어요. 그 뭐라 그러나 제가 그냥 그 찰나를 그 기억하는데요. 뽀였었어요. 머리가 뽀얗트 그냥 우리 그냥 화이트 칼라 그 자체였어요. 뽀얗더니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제가 응급실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토 증세가 많이 났어요. 그런 상황도 정보 선생님 저희의 몫인 거예요. 마사에 관계없이 저희의 몫이고 그런 몸싸움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 한 분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은 목발을 짚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감 선생님은 허리를 다치셔서 응급실에 또 가셨고요. 허리뿐 아니라 이렇게 늑막이 눌려갖고 지금도 숨 쉬는데 막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개장 과정에서 보면 그 평생 듣도 보도 못했던 욕도 그런 상황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문화가 워낙 폭력적 문화, 폭력적인 언어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도 이게 쉽게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국가가 안아서 처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
사실 참 쉽지 않는 싸움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 다윗과 같은 아주 작은 몸체를 가진 주민대책위원회가 그 거대한 그 마사의 싸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사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그 다윗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래서 제가 그 서명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 이제 주변 성당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다윗의 짱돌 같은 거 없을까? 다윗의 짱돌은 없고요. 점수 하면서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드온의 군대처럼 별 볼 일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과부처럼 한 입밖에 안 가졌는지. 그래서 그 제가 저희 어머님들에게 그렇게 할 때마다 가끔 그 루카복음 21장 읽어드리는데 그 루카복음 21장이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희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너희를 박해할 것이며 반대할 것이며 뭐 이제 그런 그 내분의 과정들을 이제 함께 지냈는데 그 구절 맨 끝에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어떤 신부님이 오셔서 질긴 놈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희 어머님들이 사실 이제 그 천막에서 수세미를 뜨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그 성공회 신부님이 오셔서 젬베 강의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꽃꽂이 강의 그 기타 수업 뭐 이런 것도 이제 천막에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즐기면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세미를 뜨고 판매를 하면서 그 2,000원밖에 안 되는 수세미를 팔면서 그거 가지고 저 건물 사시겠다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끈기 있게 끝까지 예, 할 겁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런 각오로 이제 계속해야 되실 텐데. 네.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법으로 문제하자 방어하잖아요. 합법적이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너무나도 다분한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그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법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그 변화를 시켜줘야 할 운동들, 법률 개정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사실은 국회에 이 관련해서 11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상정. 근데 사실 국회의원님들께 이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 요즘에 국회가 좋은 법은 한 번도 통과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학교보건법 또에서 이제 그 200m를 250m로 뭐 아니면 1km, 2km로 늘리자는 그런 법안들도 있고 또 이제 마사회 문화집회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어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전체적으로 한 11개 정도 올라가 있어서 정말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이런 그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의 적용 이런 것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법률상에서 나타나는 그 숫자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그 사가미에서 1차 종합계획했을 때는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이 저 화산 경마장은 이제 축소를 하거나 그 외곽을 이전을 하라는 거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2차에서는 2014년 1월에 2차 종합계획에서는 사가미에서 이 말이 쏙 빠져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1km 이내 뭐 250, 뭐 500, 어떤 의원은 뭐 2km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이거는 숫자는 사실 의미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주거 지역이나 도심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법에서도 그냥 숫자로만 대응을 하지 말고 이 사행 산업이나 이런 도박 같은 이런 사업은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그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에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정치인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뭐 여론에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우리 사회가 워낙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사회가 기습 개장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사실 좀 커지기도 했어요. 커지기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청와대 그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그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자체 집회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뭐 지난 4월 세월호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이제 국회 그 단식 중인 유가족도 방문을 하고 오늘도 이제 그 세월호 100일째인데 그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서울광장 걸어가는 길에 저희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지지 겸 연대로 이제 함께 그 길에서 함께 만나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이런 과정들 안에 전체적인 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도박 규제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도 또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이제 뭐 세월호에 워낙 지금 특별법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세월호와 다르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돈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어떤 가치관들을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국민의 대표인 분들이 더 의식하고 법안들을 처리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용산 화산 경마장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요. 혹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님비 현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님비 현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주변에는 안 된다. 네. 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괜찮아. 그렇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용산에서 이 화산경마장 개장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을 보고 그럼 저 님비 현상처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용산 화산경마장은 육지의 세월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그 비슷한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은 뭐 어마어마하게 유족들이 무슨 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고 무슨 뭐 무슨 엄청난 추모 공원을 짓고 굉장히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해준다. 근데 사실은 그냥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미 SNS에서 좀 떠돌아다니고 하긴 한데 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또 신부님은 또 대통령 안 붙인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나저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적폐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적폐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적폐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정말 귀중한 사람의 생명 뭐 이런 정말 귀중하게 다뤄야 될 가치를 돈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 이게 사실은 이게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 주거 밀집 지역이고 바로 그 학교가 있고 이런 곳에 다른 시설도 아닌 그 화산 경마장이 들어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이 안 되고 누구나 다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문제란 말이죠. 비상식의 정상화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듯이 하고 살으셨으니까 이거야말로 비상식을 그 정상화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게 은연중에 이걸 님비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용산 문제에서도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는 게 사실은 돈이냐 사람이냐의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결코 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돈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근데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벌어야 되고 특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좀 굉장히 중요한 이 상식의 하나, 돈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용산의 문제였고, 세월호 문제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사고가 난 배경에도 사실 이제 돈이냐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세월호 문제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사고였는데 나중에 참사로 발전했잖아요. 이 참사로 발전된 과정에 사실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용산 화산경마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어쩌면 사고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 향후에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은 사고일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또 참사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 누구나 다 4월 16일 이후로 대한민국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달라져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용산 화산경마장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돈이냐 사람이냐 여기에서 좀 사람을 선택하는 사회로 바뀌는 일종의 시금석 중에 하나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님비로 비춰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이제 보호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산 화산 경마장을 이제 입점을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는 뭐냐면 핵심적인 가치를 보고 있다면 그거는 학생들이 학습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갖춘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 보건법 200m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습권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말씀도 하셨었죠.